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 y는 x분의 1 형태의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 함수 배울 때 그래프라는 걸 그리려면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에 다 찍어 놓으면 되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니까 이 점이 얘 위에 있을 거고요.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1보다는 더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겠지. 내가 4를 넣으면 2분의 1보다 더 작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나 봐. 내가 2분의 1을 넣으면 이번엔 2가 나오겠죠. 내가 4분의 1을 넣으면 이번엔 뭐 4가 나오겠지. 그럼 그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시나 봐. 그래서 일단 1, 4분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그럼 이번엔 내가 정의역에 0을 넣고 싶은데 0을 넣으면 돼, 안 돼? 0은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0은 넣으면 안 돼. 0은 넣으면 안 돼. 0 말고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 찍힐 거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쪽에, 마사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더 뒤쪽에. 그래서 이렇게 찍히겠지. 이번엔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거니까. 그럼 여기 찍힐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마사죠.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이렇게 찍히네.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현재 x에 0은 못 넣고요. 이렇게랑 이렇게 하나 그려지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는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처음 보는 형태로 생겼나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그래프도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1 말고 마이너스 1인 걸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인 거.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여기 찍히겠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여기 찍히겠죠. 그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찍어보니까 얘랑 얘가 나오나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랑 얘. 첫 번째 형태는 x분의 1은 지금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형태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그럼 얘 특징을 알아보려고 여기 있는 걸 1을 2로 키워보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로 낮춰볼게. 그럼 x분의 2라는 걸 보면 내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네요. 그럼 1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찍히겠지. 내가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여기 찍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찍히니까 여기. 결국에 이렇게 초록색이 더 바깥쪽에 더 생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더 아래쪽에 찍혀서 이렇게 그림이 생기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값이 커지니까 뭔가 원점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얘는 커진 게 아니고 더 작아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그러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 요거의 절대값이 커지면 뭔가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듯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일단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보면 y는 x분의 k라고 썼을 때 k는 0이 아닌, 그럼 첫 번째로 k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죠. 방금 본 것처럼.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그려져요. 음수일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여기 있는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특징을 가지죠.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1이었을 때보다 2가 더 절대값이 큰데 더 멀어졌고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더 멀어졌어. 얘는 당연한 게 내가 뭔가 넣을 때마다 얘가 변하는데 그 변화가 2배가 된 거잖아. 하나에서 2로 변한 거니까. 좀 더 큰 폭으로 변해서 좀 더 멀리 가겠죠. 근데 이제 유리함수에는 가장 되게 중요한 점근선이란 게 있는데, 점근선은 뭐냐면 점점 근접하는 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점점 근접하는 선이 무슨 소리냐면, 아까 위에서 요 y는 x분의 1이라는 놈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
내가 2를 넣으면 2분의 1이고요. 4를 넣으면 4분의 1, 100을 넣으면 100분의 1인데 내가 x를 열심히 막 키워. 만, 천만 막 키웠어. 그럼 그게 계속 작아지긴 하는데 0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아, 이건 0은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넣어보니까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요 라인에는 얘가 다가가긴 하는데 넘어가진 못해.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x를 잘 0보다 큰 쪽에서 잘 막 작게 해. 그럼 얘가 엄청 작아지면,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막 이런 거 하면 얘가 점점 반대로 커지죠. 근데 아무리 커져도 이렇게 y축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지. x에 0을 못 넣으니까. 아, 그러면 이번엔 이쪽도 다가가긴 하는데 만나진 못하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지금 다가가긴 하는데 만나지 못해. 근데 이쪽도 보면 내가 아무리 넣더라도 이 값이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닿지는 못하네. 아, 그러면 이 선이 점근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점근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점근선을 x축과 y축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함수식으로 쓰면 x축에 있는 점들을 내가 찍어보면 1,0이고 2,0이고 뭐 마이너스 1,0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y좌표가 0인 거야. 아,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y는 0이라고 쓰고 x는 관계없이 아무거나 다 되는 걸로. 그럼 이번에 y축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려면 x는 0이라고 쓰면 되지. 아, 함수식이 아니고 그 식으로 쓰면 x는 0.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이. 그리고 아까 넣을 때 분모가 0 되는 건 못 넣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 왜냐면 0분의 1 이런 건 정의가 안 돼요. 분모에 0 들어가는 건 정의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기로 수학적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못 넣으니까 정의역은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림에서 봐도 0을 못 넣으니까 정의역에서는 0을 빼야겠죠. 이번엔 치역을 보면 x에 뭔가 넣었을 때 나오는 값, y값을 봤을 때 내가 보라색 그림을 보면 열심히 막 이렇게 되는데 얘가 실수 전체 위로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도 0은 못 갔죠. 얘가 막 아래로 내려가도 0은 못 가지니까 0을 제외한 실수라고 볼 수 있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뭔가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여기 뭘 넣더라도 이게 0 되는 일은 없으니까 치역에선 0은 빠지는 거지. 그리고 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성을 가지는데 선대칭도 가지고요. 점대칭의 특성도 가져요. 선대칭부터 살펴보면 내가 y는 x분의 k라는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x 넣는 거고요. x 대신에 y 넣는 거잖아.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 식을 양면 역수치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이때 x랑 y 둘 다 0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상관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썼더니 지금 원래 함수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y는 x 대칭 해동했더니 그대로 나왔어. 그 말은 애초에 이 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네. 변하지 않았으니까 식 모양이 대칭해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을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해주고 역수치해주면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는 y는 x 대칭이면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대칭, 이렇게 대칭. 간략히 보면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대칭 이동돼서 얘가 되고 얘가 이동돼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해도 똑같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분의 k라는 걸 원점에 대해 대칭을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잖아. 그럼 이렇게 뿔 주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는 대칭성을 가지는데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대칭성과 점근선이에요. 원점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점근선은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 유리함수를 항상 이렇게 식이 예쁜 형태에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분명히 평행이동이 섞인 이 모양이 아니고 얘가 어디론가 이동된 형태로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평행이동된 형태. 그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건 뭐 이런 애들을 이렇게 열심히 옮긴 거죠. 옆으로 옮긴 거야. 그럼 옮길 때 이 모양 그대로 같이 옮겨가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그때 대칭성은 잃지 않는 거지. 무조건 가만히 있잖아. 그게 포인트예요. 대칭성을 잃지 않아요. 대칭성. 그럼 일단 원래 아까 x분의 k였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넘어가서 이렇게 d가 되겠죠. y 빼기 q x 빼기 p분의 k에서 플러스 q 이렇게 쓴 거. 그럼 이렇게 된 식에서 마찬가지로 점근선과 정의역과 치역과 대칭성을 어떻게 갖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먼저 정의역부터 보면 당연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놈에서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x 빼기 p가 0이 될 때, 그러니까 즉 x가 p일 때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쓰겠죠. 그럼 x에 p를 못 넣고 아무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y라는 건 q를 가질 수 없네. 치역으로. 왜냐하면 q를 가지려면 얘가 0 돼서 사라져서 얘만 남아야 되는데 얘가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q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점근선은 당연히 x는 p와 y는 q가 되죠.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있던 점근선이 이렇게 씁시다. 이게 원래 0, 0이었죠. y는 0, x는 0. 이런 애들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그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면 이 점근선이 이렇게랑 얘는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여도 얘가 이 선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무 영향도 못 미치니까. x축의 p만큼 움직이면 점근선이 x는 p로 바뀔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이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y는 q. 마찬가지로 이 라인은 여기 위아래로 움직여도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0, 0이었던 것이 x는 p와 y는 q로 따라 움직이는 거지. 따라 움직여. 그럼 아까 말했던 원래 이 기본적인 형태는 원래 원점에 대한 대칭이었는데 그 원점도 지금 p만큼 q만큼 움직인 거잖아.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지금. 그러면 요 점대칭의 중심은 p, q일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내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원래 여기 있던 점대칭의 중심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생긴 거죠. 근데 그 점은 항상 어디 있냐면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에서 생겨요.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알 수도 있고요. 이걸 보고 바로 이걸 알 수도 있는 거지. p, q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아까 말했듯이 대칭성을 잃지 않는데 아까는 원래 원점에 대해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p, q로 바뀐 거지. 근데 얘랑 얘의 기울기는 여전히 1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니까 선대칭은 어디에 대한 선대칭이냐면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네. 그러니까 y p, q를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은 다음과 같이 쓰겠죠.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1 x 빼기 x좌표.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쓰고 기울기 바꿔서 다음과 같이 쓰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모양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단 포인트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점대칭, 선대칭, 대칭하는 성질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해볼 건 뭐냐면 얘를 통분했을 때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야.
그 일반적인 형태라는 건 이렇게 나온 상태를 일반 말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유리식을 할 때 뭐라 했냐면 분자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 이상이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기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길 차수를 낮출 거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바꾸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를 얘로 나눠서 쓸 거예요. 나눠서.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4x 플러스 3을 2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럼 1차식이랑 1차식 나눴으니까 몫이 상수겠죠. 그럼 최고차항을 맞추면 되니까 2 이렇게 맞춰주면 4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만 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위에 쓰겠지. 아니면 4x 플러스 3을 뭐 이렇게 나누면 되죠. 2x 플러스 1. 그거 똑같아. 그럼 최고차항 2 맞출 거고 빼시면 1이라서 다음과 같이 똑같이 쓰겠지. 그러면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찢을 수 있고, 이렇게 찢으면 2가 되고요. 찢으면 2가 되겠지. 그럼 얘의 점근선은 얘 0 만드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네요 라고 풀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 어차피 점근선이라는 건 분모가 빵 될 때 만들어지는 거잖아. 정의역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얘가 빵 되는 얘에서 점근선을 하나 갖겠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안 되니까 x값이. 그 다음에 y는 a분의 c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왜 그런지 확인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2가 실제로 2분의 4의 값을 갖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결국에 위에 1차식을 아래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1차랑 1차니까. 그럼 몫이 분명히 a분의 c가 들어갈 거란 말이지. a분의 c. 그래야 뭐 cx 플러스 어쩌고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의 몫이 이 자리고, 그건 어차피 얘랑 약분돼서 다시 내려오잖아 이렇게. 그니까 이 개수들의 b가 곧 점근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점근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둘의 교점인 너에 대한 점대칭의 특성도 같겠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 평행 이동을 하면 결국에 이제 점근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점근선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묻냐면 뭐 어떤 애랑 어떤 유리함수랑 어떤 유리함수랑 평행 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건데, 먼저 원래 있던 식에 대해서 뭐 y는 x를 딱 그었어. 뭐 만나는 점이 있겠죠, 원래 함수랑. 그럼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가. 근데 이제 검정색을 평행 이동 막 해서 이 보라색으로 옮겼다고 쳐봐. 그럼 이 보라색은 얘에 대한 점대칭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 선대칭이죠. 그럼 지금 얘랑 얘가 똑같이 뭐 이렇게 이동된 거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그러면 만난 교점 얘에 대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근데 앞에서 뭐라 배웠냐면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는 여기 있는 K가 결정하지 않아? K? 그렇죠. K가 결정하잖아. 아까 봤듯이. 그러면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도 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죠. 뭐 사실 당연한 게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가 변할 일이 없어요. 됐어. K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대칭 이동까지 쓰게 되면, 그러니까 원점 대칭, 뭐 y축 대칭 이런 거 쓰게 되면 여기 위가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평행 이동만 썼는지 대칭 이동을 같이 썼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게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인데, 마지막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인데, 그래프는 두 가지의 단계만 지나면 돼요. 하나는 점근선을 먼저 찾아야 돼. 점근선. 방금 말한 것처럼 얘 빵 되는 거. 요거 뭐 점근선 찾아. 그 다음 두 번째로 절편을 찍어서 그래프를 완성시켜주면 되는데, 아니면 뭐 적당히 지나는 점이라든지.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점근선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 한 가지,
두 가지. 총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얘 아니면 얘. 하나, 두 개의 점근선에 대해서. 그럼 1번인지 2번인지 알아맞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하나를 아무거나 넣어보면 된다는 소리야. 내가 만약에 너를 그리고 싶어. 먼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렸어.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잖아. 그럼 점을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 근데 점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절편 같은 거예요. y축 또는 x축과 만나는 거. 그럼 내가 x에 0을 넣어보면 0, 마이너스 2네. 3보다 아래쪽인 마이너스 2에서 만나면서 여기를 지나야 되면 이 구역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 구역 안에서 네가 그려지겠지. 그럼 얘가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그래프 다 그린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건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너네가 책을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이해가 안 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볼게요. 일단은 역함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역함수 배웠을 때 어떻게 하냐면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역함수 구하는 거는 하면 되잖아. 뭐 x랑 y 바꾼 다음에 막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얘를 먼저 x에 관해 정리해야 되죠. 그럼 뭐 풀겠죠. 아마 책에 나와 있을 거야. 막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나오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얘에서 얘랑 얘의 자리를 바꾸고요. 부호를 바꾸면 역함수가 돼요. 짠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은 책에 있고 난 굳이 내가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 의미가 없어. 너네가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보여드릴 의미가 없죠.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거를 당연히 외우는 게 편해. 외우는 게 편하고 외우시는 게 맞아요. 이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외우기 간단해. 근데 이제 왜 그러는지 살짝 설명만 해드리면 살짝 아주 원래 함수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y가 a분의 c라는 건 보여요. 보여. 그 역함수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x랑 y가 있을 때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점근선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잖아. x 대신에 y 넣으면 네가 되고 네가 점근선이 돼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너를 점근선으로 만들어 와야겠어 나는. 실제로 a분의 c가 점근선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점근선이 된 거죠. 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책을 보든지 저한테 여쭤보시든지 하시면 돼서 개념은 간단히 이렇게 끝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